연일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8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3%로 지금 업종 지수 차트를 보면 2400포인트도 다시 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를 돌릴 만한 지금 흐름은 전혀 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된다면 다시 2300대도 다음 주에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나 보수적으로 계속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제 2%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승한 애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 또는 별로 하락하지 않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도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제한적인 이런 움직임 속에서 수급 속에서 어디에서 그나마 매매를 해야 좀 확률이 올라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도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한 0.4% 5% 이렇게 막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는 그 반등을 다 시도했던 걸 다 뱉어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장 흐름과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에요. 오히려 이전에는 떨어지려고 하면은 또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2, 3일 동안에 지켜본 결과는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던지면서 다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장에서도 주요 변곡점이 아니냐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나 이제 차트를 좀 봐야겠지만 미국장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뉴스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살아난 인플레 공포다. 미국, 영국, 일본 중앙은행 신중한 금리 인하를 지금 다시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와의 싸움이 좀 마지막 고비, 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전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아서 내년에 점진적인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도 다시 상승하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미중 갈등에 발목을 잡히나 미국 AI 칩 수출 통제 강화를 한다는 소식이고요. 젠슨항은 이제 규제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측 인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독일도 조금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죠. 독일 총리가 유럽 정상회의 중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공정한 평화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선 뒤에 트럼프와 두 번째 통화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자, 환율 여전히 1440원에서 이제 50원. 이제 50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여전히 계속 높습니다. 1450원대에서 왔다 갔다 좀처럼 빠지고 있지 않아요. 국민연금이 그렇게 환율 방어에 나선다 하는데 지금은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금 투입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구두 개인만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은 쉽게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원화 가치가 증발이 되고 있다. 달러 자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괜찮긴 한데 근데 지금 미국 증시도 최근에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지금 미국장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 강화 법안 초당적 발의를 했다는 소식이고 이게 한미 협력 기회가 되나 하면서 요즘에 조선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급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환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오늘 국장에서 잘 버틴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환율 상승에 좀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즉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잘 차트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 내지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환율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이 찍혔을 때 원화로 실적이 찍힐 때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왜냐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는 대표적으로 여기 보고 있는 지금 조선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선주는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현대중공업 위주로 신고가를 갖고 현대중공업은 오늘도 2%대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하나오션도 장중에 튀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HD 한국조선해양 소폭 하락이긴 하나 차트
차트가 언제든지 전고점, 신고가를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이 외에도 HD, 현대, 미포 이런 애들도 살짝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애들도 다 지금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매매할 것도 없겠다, 트럼프 수혜도 받겠다, 환율 상승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겠다, 그러면 조선이 지금은 가장 괜찮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상대적으로 산업이 또 탄탄한 게 더 있죠. 전력기기 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폼이 좋았던 산일전기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가 2%, 1% 넘게 다들 급락을 하는데, 얘는 계속 고요하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없어. 그 이유를 보니까 얘도 산업도 좋은데 무려 미국 매출 비중이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결국에 내년에 미국에 많이 팔 거라는 건데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성장률이 좋은데 환율까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회사들은 실적의 성장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잘 버티면서 좀 눌림목의 형태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전력기기 회사들 종목도 잘 보시면은 비교적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하락했다, 이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환율 수혜. 대표적으로 미국에 또 많이 파는 회사들 중에서 화장품에서도 실리콘2 같은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실리콘2를 봤을 때 최근에 관세를 미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실적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급락했던 부분을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바로 위에 이런 61선 저항대가 있는 건 부담이긴 한데 최근에 한번 수급을 봤습니다. 기관들이 그래도 비교적 꾸준하게 사고 있네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급락하고 나서 저가 매수로 보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왜냐하면 실리콘2는 또 미국에서도 좀 벌어들이는 매출이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얘도 그러면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가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이어지는지 최근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골고루 이렇게 지금 매수세가 꾸준히 일주일 넘게 2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특징적입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일 연기금이 거의 쓸어 담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별로 판 건 없죠. 판 건 없고 많이 사지도 않았다. 지금은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도 보시면은 수급이 좀 들쭉날쭉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는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기관이 비교적 좀 매수세가 꾸준한 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또 조선 쪽도 확실히 환율 수혜 때문인지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전력기기, 그 다음에 일부 화장품, 모든 화장품이 미국 쪽 매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부 화장품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도 수출 환율 상승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분석이 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금 횡보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여전히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기아는 그래도 시장이 1%, 2% 이렇게 급락하는 거에 비하면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그래도 다른 섹터에 비하면은 여전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잘 버텨줬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요즘 분위기는 환율 상승에 좀 방어가 되는 섹터, 내년에도 성장이 되는 애들 위주로 조금 방어가 잘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테마주들, 가벼운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또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일부 개별주들, 그죠? 전진건설 이런 애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래대금 크게 터지고 있고, SOS를 같이 개별 호재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반짝이고, 그 외에는 정치 테마주들이나 이런 기타 가벼운 종목들 위주, 컨텐츠, 오징어 게임2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도 반짝 또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별다른 재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도 폴라리스 AI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좀 차트가 좀 무너지고 있는 추세? 그래서 지금 선뜻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 쪽도 미국장에서 오늘 조정폭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양자 쪽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뉴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 관련된 뉴스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볍게 조선 관련되는 뉴스는 원래 계속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해서도 여전히 AI는 트럼프 리스크 없다, 호황 누리는 K 전력기기,
이런 기사들은 꾸준히 12월 달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브로드컴에 HBM 대규모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HBM 1이 뭐 공고히 다질 듯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장에서 반도체 이제 지수가 흔들흔들 거리니까 현재는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닛 최근에 좀 말이 많았죠. 오늘 굉장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루닛이 12%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닛에 이번에 임원에 블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대놓고 꼼수를 부렸다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원래 50억 이상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 수량, 기간을 최소 30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50억 이상으로 매도하면 이제 미리 30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50억보다 아래면은 미리 공지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적당히 눈치껏 좀 아래로 좀 한참 뭐 40억이든 뭐 30억이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대놓고 얼마를 매도했냐면 49억 9,993만 3,704원. 야, 딱 한 주 50억 빼기 딱 1주만큼 매도를 하면서 이런 공시를 피하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또 꼼수에 대해서 좀 뉴스가 나왔길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BS가 갑자기 생뚱맞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SBS가 상한가 갈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는데, 넷플릭스가 SBS랑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넷플릭스에서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SBS가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 종목들도 조금씩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런 또 뉴스 때문에 거기 관련된 그룹주들 뭐 TK케미칼이랑 기타 다른 종목들도 장중에 수급이 들어왔던 게 좀 특징적이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또 이재명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 이후에 또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의 2배까지 벌어졌다. 차기 이재명 37% 1위다 라는 이제 한국갤럽 3주차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투자 수단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이제 옮기게끔 이게 공정성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게 옮겨가려면은 확실하게 상법 개정이 잘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 주제로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테마주로 최근에 오리엔트 종목이 400% 넘게 올랐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리엔트 전공 같은 이런 종목은 부각이 되고 나서 수직으로 4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로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얘 시가총액이 무려 한 400억? 50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조기 대선 국면에 400% 넘는 상승을 했다. 근데 그 이유가, 정치 테마는 역시 이유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마음으로, 감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왜 올랐냐? 옛날에 이재명이 일한 시계 공장이라는 이유로 오리엔트 그룹이 상승을 했다. 야, 이런 소식입니다. 예전에 일했었다는 뭐 그런 소식, 뭐 어렸을 때 뭐 시계 공장에서 일했었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소식 때문에 400%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오리엔트 쪽에서는 이 대표와의 접점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 꼬리표를 다는 게 중요하다. 너는 그냥 이재명 관련주야, 너는 누구 관련주야 하면서 그냥 계속 거기에서 단타 수급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뭐 어디 하루 이틀은 아니고 사실 이거는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은 모르겠고 제가 10년 전에는 매매를 그때 계속 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계속 지금처럼 동문이다 뭐다 지역구다 해갖고 조금만 엮이면은 뭐 100% 200% 막 그렇게 움직였던 이력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정치 테마주 매번 결과는 처참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동연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긴 했거든요. 김동연 경기지사 관련주 이번에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대권 행보 착착하면서 뭐 평산마을로 내려갔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이번에 한 얘기가 재정 정책에 있어서 30조 슈퍼 추경을 해야 되고
B컷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B컷은 우리나라가 30조 이상의 재정 지출과 함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B컷을 한다. 정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물론 내수가 부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낸 것들이 과연 지금같이 높은 환율을 지킬 수 있을까?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더 많은 통화량을 찍어내면은 이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500원이 아니라 1,500원도 더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좀 찬반 논란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요즘에 연말에 아무래도 기분 좋게 가족들과 좀 따뜻한 시간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무너지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 내수가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무너진 자영업자 비율이 20%가 된다고 하고요. 작년에 91만 명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경기 침체,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하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불안한 이런 내수가 지금 우리나라 국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도 외국인들도 계속 열심히 좀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울 지역 외식업 폐업률이 조금씩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더 높았었네요. 2016년에는 더 높았는데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지금 2024년 올라서 좀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자영업자 연체율 추이, 연체율도 꽤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지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또 내년 또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좀 지표가 괜찮아지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다시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역시 워렌 버핏인가, 매번 또 한 번씩 폭락이 나올 때마다 미국장에서 폭락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말이죠. 워렌 버핏, 현금 챙기고 비 오는 날에 대비하라 라고 지난 12월 2일 날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이성적 가치평가에 대한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그래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놀리죠. 언제적 워렌 버핏이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계속 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3%, 4%짜리 하락빔 맞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잠깐만, 워렌 버핏이 맞았나? 워렌 버핏이 승자인가? 갑자기 또 사람들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 비 오는 날에 대비를 항상 해라. 그다음에 과도한 가치평가, 너무 긍정적인 미래에 5년 10년 뒤에 세상을 다 잡아먹고 이런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한마디로 탐욕을 경계하라. 장기 투자로 인내심을 가져라. 항상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이런 말이 요즘에 또 부각이 되고 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용히 이 차트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이쁘죠? 이 차트 너무 좋은데요? 이거 매수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차트가 뭐냐? 2차전지 인버스 차트입니다. 야, 우리나라 2차전지 인버스 차트 보니까 왜 이렇게 이쁘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인버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갑자기 또 숙연해지죠. 왜? 인버스 차트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가는 거면은 이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2차전지 다시 신저가 갱신하고 전저점 근처 가려고 하고 너무 흐름이 좀 불안불안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버스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지수 인버스 자체를 봐도 여기 코스피 200 인버스예요. 코스피 200 인버스인데 추세가 저점을 정말 이쁘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다음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좀 완성이 되면은 그나마 좀 바닥을 다질 수가 있는데, 혹시나 요 구간을 돌파라도 나와주면은 좀 피곤해지죠. 그죠? 요 구간 돌파 나와주면 지금 또다시 인버스가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 확실히 경계심을 갖고 지금은 과도한 욕심보다는 리스크 관리 좀 지키는 거에 확실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봐도 명확하게 흐름이 나오죠. 코스닥을 봐도 코스닥의 인버스도 좀 다시 솟구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전 고점 또 바닥을 확인하러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 시장 잘 조심스럽게 다음 주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많은 호재들이 우리 국장에서는 딱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 환율이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서 잘 버티는 종목들, 미국 매출 비중이 있는 종목들이 수혜율과 보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조선이랑 전력기기 일부 종목, 그죠? 미국 매출 비중이 있는, 그 다음에 일부 화장품이나 자동차 이런 애들은 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테마주들은 일부 우크라이나 재건, 탄소 포집,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정치 테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일부 뭐 주문형 반도체 이런 애들 좀 반응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요거는 아무래도 좀 미국장 반도체 계속 눈치를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자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또 섹터나 테마 내에서 다음 주도 욕심 없이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횟수는 확 줄여야 돼요. 절반이야. 뭐 저는 요즘에 오전에 그냥 잠깐 매매하고 거의 관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매매하면 할수록 손실만 더 커지는 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인내심을 갖고 좋은 구간이 올 때까지, 나에게 좋은 종목, 좋은 타점이 올 때까지 차분히 인내심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부득이하게 영상 업로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도 자니 PD가 본인 생일이라고 또 놀러 간다고 하니까요, 월요일 날 하루는 좀 쉬고 저는 다시 화요일 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